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나는 계단을 천천히, 조용히 올라갔다. 나는 마치 어머니의 시체를 팔에 안고 있을 때 느꼈던 것처럼 나 자신 바깥으로 떠다니는 듯한 기분으로 복도를 걸어갔다. 나는 문 앞에 멈춰 서서 손잡이를 눌렀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예상했듯이 이 문은 내 방에 없었다. 내 책상 위에는 열쇠 뭉치가 놓여 있었다. 미닫이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만약 문이 닫혀 있다면 공기가 들어올 것이다. 틈 하나라도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일기장은 열려 있었다. 그녀는 10분 만에 재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슬라이딩 도어에 다가가서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밖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발에는 내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페르골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갈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의 좁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흥분한 게 보였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사이에 어머니는 페르골라의 그네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커 입술을 활짝 벌리고 발가락으로 가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나이트 가운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 보였다. 다른 사람이 그녀를 볼 수 있다면 말이다. 이모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나는 반은 간청하고 반은 위협하듯 그녀를 응시했다. 너무 늦지 않았어. 제발 안으로 들어와. 그녀는 페르골라로 돌아서서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첫 번째 포장돌에 발을 디뎠다. 그녀는 두 번째 포장돌로 이동했다. 그녀는 세 번째 포장돌에서 멈췄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잠시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주변을 둘러봐야 할지 결정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녀를 불러들일지 밖으로 나갈지 결정하려고 애썼다. 내 미래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자백할지 도망칠지. 전자는 내 이성에 호소했고 후자는 내 본능에 호소했다. 어느 쪽이든 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가 남은 5개의 포장도로를 건너는 동안 결정해야 했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속삭였다.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게 속삭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능한 한 오래 기다렸고 그녀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었다. 내가 잘못한 유일한 것은 솔직한 혜진에게 소가 몇 분간 아파트를 나갔다. 마침내 이모가 페르골라에 올라서서 테이블 앞에 멈췄다. 나는 잠시 시선을 돌려 패딩 조끼를 벗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책상 서랍에서 면도기를 꺼냈다. 옆으로 가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자 기분이 가벼워졌다. 바람이 시끄럽게 불었다. 맨발이 차갑고 딱딱한 돌에 닿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제부터 쉬지 않고 그네를 타던 어머니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에 탄 고무 인형처럼 뒤틀리고 구겨지고 녹았다. 곧 그녀의 녹은 모습조차 어두운 연기 속으로 사라졌고 페르골라 바닥을 긁던 그녀의 발가락은 마침내 긴 공연을 멈췄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잎사귀 하나가 텅 빈 그네에 살짝 앉았다. 이모도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등을 돌린 채 테이블 옆에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먹이였고 그것도 위험한 먹이였고 그것은 어머니를 두렵게 하고 흥분시키고 달래고 내 인생을 파괴하도록 강요했다. 내 몸은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내 머리는 욱신거리는 것을 멈추었고 호흡과 심박수도 느려졌다. 배의 매듭이 사라졌다. 감각이 예민해졌다. 나는 그녀의 두렵고 축축하고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사이에 여전히 몇 야드가 떨어져 있었지만 말이다. 세상은 그녀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었고 모든 것이 열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나는 조용히 두 번째 포장도로에 발을 디뎠지만 먹이가 듣고 돌아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나를 알아차릴 것이고 그녀가 나를 알아차릴 때의 표정을 보는 것이 설레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할까? 그녀는 무엇을 할까? 그녀는 나를 공격할까? 도망칠까? 비명을 지를까? 나는 마지막 돌 위에 멈췄다. 단 한 걸음만 퍼골라에서 나를 갈라놓았지만 그 먹잇감은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내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숨도 쉬지 않았다. 이틀 전에 그 소녀처럼. 마침내 그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손을 뻗어 가장자리를 만지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 놀랐습니다. 그녀는 안에서 무엇을 찾을지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등 뒤로 접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거나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뒷주머니에 넣고 앞으로 나서서 두 손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대고 밀었습니다. 무거운 신음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면 잠깐보다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았다. 그녀는 먼저 투명한 플라스틱, 비료자루, 괭이, 가지치기 가위, 삽, 톱, 빈 화분과 작은 화분, 꼬인 고무 호스, 파란색 방수포를 볼 것이다. 아마도 피 몇 방울일 것이다. 나는 탁상을 닦았지만 내부는 손도 대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고 누군가가 그렇게 빨리 그것을 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탁자 가장자리에 기대어 두 손으로 물건을 꺼내며 빠르게 움직였다. 투명한 플라스틱, 비료 자루, 톱, 호스. 그녀는 다시 몸을 구부리고 손을 집어넣었다. 방수포를 제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헐떡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앞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크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마도 조커와 마주쳤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어제 거실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눈을 마주쳤을 것이다. 그녀가 방수포를 옮기기 전에 나를 바라보았다면 나는 그녀에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먼저 냄비부터 꺼내세요. 그게 발이에요. 먹이는 다리를 느낄 수 없는 듯 흔들렸다.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세게 떨어져 두 조각으로 갈라져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주요 부분은 그네로 날아갔고 배터리는 내 발 옆에 떨어졌다. 그녀는 먼저 그네로 가서 금속 케이스를 집어들고 돌아서서 배터리를 찾더니 나와 마주쳤다. 그녀의 광란의 시선은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실제로 거의 혼란스러워 보였다. 전화는 다시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나는 등 뒤로 면도날을 획 열었다. 뭐 하는 거야? 먹이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꽉 다물었다. 내가 손에 든 것을 본 것이다. 나는 내 발 앞에서 배터리를 집어들었고 내 눈은 여전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에 전화하지 않을 거야? 나는 페르골라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뒤로 몸을 빼고
내 오른손에 든 면돈 아래 눈을 고정했다. 그녀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다. 신음소리였을까? 아니면 기명이었을까? 그게 무엇이든 그녀의 운명을 감지한 사람이 내는 공포의 소리였다. 나는 슬펐다. 그녀가 16년 전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녀가 그 소년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이 날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지만 그때는 너무 일렀을 것이다. 괜찮아요. 전화하세요. 나는 배터리를 내밀고 다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더 멀리 물러섰다. 계속해. 전화해서 다 말해. 16년 전에 9살짜리 사이코패스를 치료하고 간질이라고 믿게 속였다는 거, 신이 아는 약으로 약을 먹였다는 거, 마치 실험용 쥐인 것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을 조종했다는 거,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미칠 듯이 미쳐서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 나는 크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말해, 씨발려나. 먹이는 다시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슬리퍼가 틈에 걸렸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팔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페르골라에서 뒤로 넘어져 돌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즉시 우리 사이에 2야드의 거리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뛰어올라 계단으로 통하는 철제 문을 향해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나는 그녀를 재빨리 따라잡아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먹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이 세상에서 그녀가 내뱉을 마지막 말이었다. 유민. 내 안에서 어두운 숲이 열리고 있었다. 시간이 느려졌다. 나는 먹이의 머리를 뒤로 잡고 있는 내 손의 움직임, 턱 아래의 팽팽한 피부를 따라 움직이는 칼날, 지퍼처럼 벌어지는 목, 기관총처럼 사방으로 흩날리는 피, 바닥을 뒤덮는 붉은 총알을 지켜보았다. 끈적끈적한 온기가 내 얼굴을 뒤덮었다. 유민.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놓았다. 그녀의 머리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왜 그녀는 유울뿐?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